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내 긴장감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시기에 ICBM을 쏘아올린 속내는 무엇일지, 또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 이번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화성 17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저희 기자 보도에 따르면 15형일 가능성도 있나 봐요. 어떤 점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7년 11월에 북한이 화성 15를 발사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2018년 4월에 핵실험 중단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 중단, 소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 전 마지막 ICBM 테스트였죠. 네네. 그때에 비하면 이번에 ICBM 테스트는 비행거리, 고도, 네. 그다음에 비행 시간,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중량 모든 면에서 그때보다 더 발달된 예. 그런 기능을 보였는데 네. 과연 그걸 가지고 15형이 아니라 17형으로 부를 수가 있는가? 아니면은 15형의 개량형으로 봐야 되는가? 이것은 좀 더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뭐 최대 사거리가 약 1만 5천 킬로미터로 추정돼서 미국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이제 북한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진정한 화성 17형 정도의 ICBM이라면은 핵탄두도 하나를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개 내지 3개를 탑재하고 또 그 핵탄두만을 탑재한다면은 그 미사일을 그 타겟이 된 국가에서 요격하기가 쉽습니다. 요격하기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핵탄두뿐만 아니라 그 위장물을 같이 그 미사일에 탑재를 해야 네,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산탄총 같이 산계될 때 어느 것을 쏴서 요격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위장물을 그 탑재하게 된다면 미사일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네. 계획했던 대로 사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고각 발사를 이번에 했는데 고각 발사를 했다는 것은 아직도 북한이 미국 본토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증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대기권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엄청난 열과 예, 예. 또 마찰을 견뎌야 되거든요. 예. 안 그런다면 ICBM이 목표를 타격하기 전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 실험을 아직 북한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화성 15형이다 아니면 화성 15형 개량형이다 아니면 화성 17형이다. 그리고 북한이 진정으로 미국 본토 어느 지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증거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 보다 많은 증거를 분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화면을 좀 보면서 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네, 화성 17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은요. 그런데 보면 지금 화성 17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길이가 기존에 발사했던 화성 15형보다 좀 길잖아요. 저게 뭐 예. 24m까지 된다고 하고 그리고 원통도 상당히 넓어서 직경이 2m가 아니라 2.4m 정도 된다고 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단이 아니고 3단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 이 영상으로 보면은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예. 네. 근데 이제 북한은 이런 식으로 계속 신무기 개발을 90년대부터 해왔습니다. 98년도에 소위 대포동을 북한이 발사했을 때도 예. 예. 세상이 충격을 받은 것은 과연 북한이 그 당시로는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정도만 가지고 있는 기술 단계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본을 넘어갈 정도의 네.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는가? 그때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여러 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클러스터라고 그러죠. 예, 예. 그래서 한 단계 스커드 미사일이 그 추진이 다 소진되고 나면 그 다음 스커드 미사일이 다시 또 추진이 되고 해서 사거리를 증가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성 8호에 이런 그 핵탄두 탑재 능력에 더해서 화성 12형의 그런 추진력을 조합하는 새로운 네. 그 하이브리드형의 미사일 개발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그런 서방 세계에 잘 알려지는 그런 전형적인 장거리 미사일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각종 미사일을 개발한 다음에 그 미사일의 각각의 장점을 서로 조합하는 형식으로 미사일 개발을 계속 오랫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네. 네, 이게 정확하게 분석이 나와야 알겠지만 만약에 15형인데 17형이라고 발표를 했다면 북한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사기를 고양하는 측면이 있죠. 이제 우리는 정말 그냥 보통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소유국이 아니라 정말 발전된 기술, 능력을 보유한 국가다.
이런 정당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고 또 예. 지금 북한의 행동을 보면은 네. 22년 올해까지는 2017년에 그랬던 것처럼 그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 해에 태도를 돌변해서 2018년 1월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정부에 대해서 전쟁의 위험을 피하는 노력을 같이 경주하자. 네. 그래서 북한은 한국과 미국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모든 평화적인 조치와 협상,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 네. 이런 자세로 나올 그런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그때 이제 대화를 제시할 때 북한이 2023년도에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협상력을 가지려면 지금 단계에서는 전략적 무기의 성능을 최고로 올려야지 북한의 요구에 미국과 한국이 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대내 메시지, 대외 메시지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건데 지금 사실은 16일 날도 같은 미사일을 쏜 것으로 전해졌고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8일 만에 다시 ICBM을 쏘아 올린 건데요. 이게 그때 평양 시민들이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실패한 장면을. 예. 그것도 많이 고려한 것 아닐까요? 예,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그 김정은 정권의 이제 전략적인 결심이 확고하게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2021년 1월에 제8차 당대회에서 국가 국방력 강화를 지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비단 핵탄두 핵실험 개발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다탄두 미사일이라든지 초음속 미사일 개발, SLBM 이런 개발을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미 과제, 그 청사진, 전략적 청사진이 정해져 있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16일에 한번 실패했으면은 성공할 때까지 계속 다시 또 시도하는 것이고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주위 환경이라든지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북한은 그 국방력 강화의 플랜에 따라서 뚜벅뚜벅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꼭 윤석열 국민의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승리했든지 아니면 심상정 후보가 대선에 승리했더라도 네.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 북한의 국방력 강화 차원의 그런 그 계획이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라든지 한국의 국내 정세,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했다. 이것은 예. 굉장히 부차적인 그런 네. 고려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북한 ICBM 미 본토까지 위협 이런 제목으로 그래픽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일단 한미 정보 당국은 화성 15형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사거리가 조금 다르네요. 화성 17형이 확실히 15,000km까지 갈 수 이제 있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모델마다 약 2,000km 정도로 사거리 차이가 그렇네요. 있죠. 예. 그런데 북한은 일단은 지난 화성 15형 발사 때보다 고도는 1,725km 정도 더 올라갔고 그리고 비행 거리도 130km 더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화성 17형이다라고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북한이 화성 15가 아니라 네. 더 개발된 화성 17형을 가지고 있다 해야지 예. 나중에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도 미국에 대해서 이제 요구할 사항 그런 전략 자세히 더 많아지는 네. 것이죠. 근데 북한이 화성 15형이라든지 화성 14형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네. 미국 측으로도 북한의 요구에 그렇게 순순히 응할 그런 인센티브는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북한의 발표에 따라서 화성 17형이 맞다고 이제 치고 이야기를 해보면 사거리가 상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한 사거리는 이뤘지만 거기에 다탄두 ICBM을 만들려면 그 기술도 이제 장착을 해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 도발 가능성도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그런 국방력 강화 계획을 그 국가 목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예. 네. 이것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북한 정권과 군부는 계속 도발, 즉 미사일과 핵실험을 포함해서 그런 행동을 계속 나갈 것입니다. 네. 이전에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확인했죠. 이것은 도발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남조선이 억측하고 있는 대로 그 예.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하여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국방 과학 발전 및 무기 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중점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꼬집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남조선의 국방 중기 계획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미 앞으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앞으로 5년 동안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계속 실험을 하겠네요. 그렇죠. 자, 한미 대응 태세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미 미국 스텔스 전투기, 정찰기, 동해로 다 뛰어서 그동안 감시하고 있었고요. 또 군사위성으로 다 봤을 겁니다. 북한 움직임을 지금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실패한 미사일 실험 16일 네.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외교부, 국방부 그리고 국정원이 우선적으로 브리핑을 하라 이런 것은 이미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확보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과거 생각해보면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항공모함을 배치해서 긴장감이 더 높아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제 장거리 전폭기죠. 예. 그것을 전진 배치하는 식으로 예, 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대응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안보리 공개회의 요청했고요. 내일 새벽에 열리거든요. 그런데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무엇이든지 해야 되잖아요. 추가 제재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되겠죠.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추가 제재, 그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기는 좀 이제 확률이 높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러시아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그 악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의 예.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과연 강력한 대북 제재에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 이것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옵션은 무엇이냐? 지금 비판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북한의 이번 ICBM 발사 실험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 이런 지적이 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왜냐하면 늦었다는 이런 거죠? 예. 그런 관측을 하고 추적을 하는 것은 공군이 하고 그런 네. 요격 능력을 하는 것은 이제 육군의 책임이고 그 공군과 육군 간에 과연 그 조율이 제대로 되었는가 아니면은 그 조율이 늦어서 혹시라도 북한이 정말 우리 영토와 국민을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제대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작동이 될 것인가 네. 아니면 미사일이 이미 다대한 피해를 일으킨 다음에야 네.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지적 나오고 있고 예. 두 번째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 동안에 이야기했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 추가 배치입니다. 네. 만약에 유엔 안보리가 이번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이고 강경한 대처를 내지 못한다면 예, 그렇다면 한국의 다음 옵션은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되겠죠. 아. 한미 동맹의 강화는 되겠습니다만 예. 그렇다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취할 그런 조치들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드의 추가 배치거든요. 거기에 중국이 이제 항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중국의 핵심 전략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국이 해서는 안 된다 하겠지만 예.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좀 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는가 네. 이런 이제 주장을 중국에 할 수도 있고 네네. 2017년부터 소위 삼불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이제는 중국이 네. 이것을 당연시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그동안 5년 동안 성의를 중국에 보였으니까 중국이 한국에 보답을 할 차례가 아닌가 이런 주장을 새로운 정부가 중국에 할 수가 있죠. 네, 뭐 중국의 요구한다고 또 중국이 들어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조금 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방영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미사일이 이제 어제 쏜 ICBM 화성 17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발사를 위해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지에서 빠져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동형 발사대로 움직이고 있죠. 차량으로 움직이고 있고 저 바퀴 수를 보면은 저 화성 15, 화성 17형 ICBM의 길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 저렇게까지 공개를 했다면 새로 만든 화성 17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제 한미 정보 당국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과연 그 2,000km 정도 추가 사거리를 정말 확보를 했는가, 아니면 외형만을 확장했는가, 거기에 대한 그 한미 정보 당국의 이제 그럴 수도 객관적인 있겠군요. 분석이 나와 외형은 있습니다. 화성 17형으로 볼 수 예. 있지만 내부에 실제로 여러 가지 엔진이라든지 장치가
17형일지 여부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우리나라 안보 차원에서 더 주의해야 될 점은 이 ICBM 능력만이 북한 핵 위협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 북한은 이미 네. 저는 그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장거리 목표물에 대해서 핵 위협을 하는 능력 개발뿐만 아니라 이미 노동 미사일 같은 단거리 예. 미사일을 사용해서 한반도 전역과 일본을 핵 무기로 공격할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의 ICBM 그 위협 능력에만 우리의 안보 태세에 네.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은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한반도를 타겟으로 하는 북한의 예. 핵 위협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는가, 이 질문도 해야 될 그렇군요. 것입니다. 이제 4월 15일이 태양절 아닙니까? 김일성 생일 110년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달 대규모 열병식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또 한 번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그 사회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록 공식적으로는 화성 17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예. 북한 내부에서도 17호가 아니라 15호 개량형 실험이었다 한다면은 예, 예. 태양절 전후로 해서 비슷한 유형의 ICBM 테스트를 한 번 더 하겠죠. 네. 결국엔 목표 달성까지는 계속 실험을 해야 되니까요. 예, 예. 하지만 만약에 북한 말대로 이것이 새로운 신형 화성 17호 장거리 미사일 실험의 성공 케이스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제7차 핵실험이 되겠죠. 네,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전문가마다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봉영식 연구위원님은 핵실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